지금 비용 문제는 처리를 해줘야 끈끈해지는 거죠. 보험 드는 거죠. 윤영호라는 자가 통일교의 그 2인자였던 이모라는 사람한테 한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한 말이에요. 통일교의 고위 임원들이, 고위 간부들이 자기들끼리 한 말이에요. 저쪽 비용 문제를 처리를 해줘야 끈끈해지는 거죠. 또 보험도 들어두는 거죠. 이게 해외 주요 인사하고 여야 대선 후보와의 대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 문제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이게 2022년 1월 2월입니다. 대선 막판. 그리고 이때 뭐 한반도 평화 포럼이라고 하는 국제 행사를 통일교가 했습니다. 그 행사에 이제 미국의 주요 인사 거물급 정치인들을 자기들이 초청을 하고 그 자리에 뭐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이나 또는 윤석열 후보를 만나게 하는 이벤트를 이 사람들이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해외 유명 정치인들, 저명한 정치인들은 어디 초청받아 가면은 그 에이전트 회사가 붙어 있어 가지고 그 돈 얼마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한 번 오는데 뭐 100만 달러 이런 식으로요. 사람마다 급이 다르죠. 미국에 돈 제일 많이 받고 다니는 사람은 다 대통령 지낸 사람입니다. 클린턴,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국제 행사를 할 때 영순위 섭외 후보들이고 이 사람들은 보통 뭐 100만 달러 이상 돈을 받고 다닌다고 하죠. 그 비용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게 이제 그 행사에 가서 스피치 몇 분 해주면은 그만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호텔에 스위트룸하고 수행원까지 뭐 왕복 항공권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돈잔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는 행사 막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면서 이제 행사를 이제 덩치를 키우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온 김에 우리 며칠 있다가 한 달 후에 대선하는데 대선 후보 좀 한번 만나서 잠깐 대담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얼마 줄 건데?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통일교에서 처리를 해줘야 그 대선 후보 쪽하고 끈끈해지는 것 아닙니까? 보험 드는 거죠. 이런 얘기를 지그들끼리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통일교는 이 통일 문제를 핵심고리로 해서 문선명이 김일성이를 만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일 정책을 주관하는 통일부 라인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그 뭐 대북 정보를 다루는 뭐 국정원 라인 이런 쪽과 통일교가 오래전부터 좀 이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래서 이 통일교 커넥션, 통일교 게이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통일부 장관들이 많습니다. 당장 노무현 때 통일부 장관 했던 정동영이 지금도 통일부 장관 하고 있지만 그 정동영이 또 문재인 때 통일부 장관한 김연철이 또 통일부 장관 했던 이종석이 이런 자들 이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통일교는 이 대북 북한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과의 이 대화와 교류를 어떻게든 좀 하면서 통일교의 교세도 확장하고 영향력도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 좀 친화적이고 북한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입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들하고 주로 가깝습니다. 우리 자유파하고 가까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험 드는 거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 쪽 관계자들하고 접촉했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 쪽하고 관계했을 때는 보험 들어준다는 심정으로 하는 거고 저 좌파 것들하고 할 때는 진짜 뭔가를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2022년 2월 28일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에 있었어요. 그러면 불과 한 열흘 전에 윤영호가 이 2인자 이모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 어머니 뵈려고 전화가 왔어요. 이때 이 통일교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머니는 한학자 총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도 직접 어머니 한학자 총재를 뵙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 얘기를 윤영호가 이 이모라는 사람한테 한 전화 녹취록이 특검에 의해서 확보가 돼 있어요. 예, 윤영호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두 개 라인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가 문재인 청와대 라인이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였으니까 문재인 청와대 라인이고 또 하나가 어디냐 이재명 대선 캠프 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선 캠프 라인에 누구를 언급했냐 이종석이를 언급해요. 이때 그 이재명 선대위에서 뭐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에 보낼 정도로 이재명이가 이종석이를 신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허술한 집단이 아니니까 라인을 제대로 잡아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는 권성동, 권영세, 이철규, 나경원 등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중에 실제로 만나서 돈까지 받은 것은 권성동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속돼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권영세, 이철규, 나경원은 이름은 지그들끼리 대화해서 나오지만 실제로는 만난 적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돈을 받은 것은 더욱이나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 윤영호가 이재명 쪽에서 어제 누굴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아까 그 문자입니다. 다이렉트로 어머니 한학자 총재를 뵙겠다고 하는 전화가 왔다. 그래서 한학자 총재가 얼마 전에 이번 대선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했지만 이재명 쪽에서도 직접 만나 뵙겠다고 연락이 왔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된 것 아니냐. 이건 참 잘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그들끼리 나눕니다. 통일교는 이 더불어민주당 좌파 것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통일 쪽 라인으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지금은 국정원장, 그리고 노영민이 문재인 때 비서실장 했던 자, 그리고 강선우 이 자들을 직접 접촉 관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반도 평화 서밋 이게 국제 행사거든요. 이 행사가 2022년 2월 13일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는 마이크 펜스 이 행사에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와 만남이 예정돼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이는 통일교가 누구를 상대로 만나게 하려고 추진했냐면 힐러리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그런데 이 한학자 총재가 이 사람들 대화에 따르면 야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야 하는 바람에 이재명이하고 힐러리 만나게 하려고 했던 것은 거기서 중단한 것 같아요. 이들은 좌파 우파 모두에게 기반을 닦았다. 특히 좌파 쪽은 노영민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재명 멘토인 이종석까지 연을 만들었다. 뭐 이런 보고서를 지그들끼리 써서 아마 한학자 총재한테 보고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윤영호가 한 말 사실은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로 어머님 한학자 총재를 뵈려고 전화가 왔다. 이제는 양쪽 다 우리가 어느 쪽을 밀었다는 것을 모를 정도가 됐다. 이제는 여건 야건 간에 누가 이기든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지지 않겠냐. 그쪽에서 우리한테 신세를 입었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될 때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관련해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저쪽에서 이재명하고 나하고 독대를 시켜주려고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김혜경을 만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먼저 김혜경 얘기를 해 왔을 때 내가 아니 뭐 내가 이재명이랑 직접 만나게 돼 있는데 김혜경은 따로 만나서 뭐하냐. 굳이 3호를 만나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 김혜경이하고 통일교의 만남이 어떻게든 추진이 되다가 이재명이 직접 한다고 하니까 김혜경이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겁니다. 뭐 팩트가 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죠. 또 이재명을 어떻게든 관리하기 위해서 그 최측근으로 지금까지도 다 알려져 있는 정진상이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고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 나왔는데 이재명과 미국 측 유력 인사 뭐 힐러리였던 것 같은데 이 대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영호는 대담 상대로 이재명이의 대담 상대로 먼저 오바마, 그다음에 힐러리, 그다음에 농구 스타입니다. 스테판 커리 이런 구체적인 이름까지 이제 거론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힐러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여기까지 나가요. 그러면서 이 윤영호가 이모 부회장한테 얘기를 하자. 이모가 뭐라고 하냐 하면 그 어프로치 명단을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강선우 의원한테 넘기겠다. 그러자 윤영호가 아이 그 명단 넘긴다고 그 사람들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작업 중이라서 그러자 이모 부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래? 그러면 진짜 되는 사람은 강선우 쪽이 아니라 정진상이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아 정진상이가 강선우보다는 확실히 세군요. 그런데 한학자 총재가 이번 선거는 윤석열 후보야 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재명 쪽하고 뭔가 만남을 주선하려고 했던 이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딱 브로커 짓들을 한 겁니다. 그 이재명 쪽과 만나려고 했던 계획은 그 수준에서 딱 그 선에서 중단된 것 같습니다. 윤영호가 돈을 줬다. 그 지목한 자는 3명입니다. 전재수, 임종성 이건 둘 다 좌파고요. 김규환이 그 2020년 선거 때 미래통합당은 이제 지역구죠. 미래한국당. 그래서 나중에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통합되잖아요. 그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비례대표로. 이 세 사람의 윤영호의 진술에 의하면 돈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낸 민주당 좌파 인사는 모두 40여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가까웠던 거예요. 윤영호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7년에서 2021년 문재인 정권 때는 국민의힘보다 우리가 민주당과 가까웠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사건의 실체가 그 일각이 밝혀졌을 뿐이에요. 이 빙산의 한 99%는 아직 물속에 잠겨 있고 그 바깥에 조금 삐져나온 요 조그만한 조각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 그것만으로도 전재수가 낙마했습니다. 전재수가 사의를 표명하자 이재명이가 10시간 만에 전격 수리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게 이재명한테 불똥 튀는 거 막아야 되고 민주당한테 불똥 튀는 것도 막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호떡지 불났듯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근데 실제로는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워낙 은밀하게 오랫동안 접근을 해서 구축한 커넥션이기 때문에 그 커넥션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허둥지둥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여권 관계자라고 하는데 이자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 정치 종교 분리에 대한 철칙 같은 게 있다. 그래서 대선 후보 시절에도 통일교 측과 접촉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뭐 다이렉트로 만나자고 그랬다는데 윤영호 말로는 아니 그리고 좋아. 지금 이자는 통일교를 종교라고 인정하고 정치 종교 분리의 철칙 때문에 종교인 통일교를 안 만났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여권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재명이가 절에도 한 번 안 갔어? 교회도 한 번 안 갔어? 성당에도 한 번 안 갔어? 기독교계, 카톨릭계 그리고 불교계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래야 정치 종교 분리의 철칙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것들이 그러니까 정신들이 없으니까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어떻게든 통일교하고의 이 선만 끊으면 된다. 지금 그거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정동영이도 웃깁니다. 자기는 윤영호를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뭐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경기도 가평군의 천정궁에서 윤영호를 만난 사실은 있다. 한 번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정궁 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입니다. 이게 서울에서 춘천 양양 고속도로 있죠. 그걸 타고 쭉 달리다 보면 가평 경계 지점에 가자마자 갑자기 오른쪽 산 중턱에 엄청난 궁전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게 바로 통일교 본부인 천정궁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한번 잠깐 보시죠. 이게 뭐 진짜 무슨 대단한 궁전 같이 저렇게 해놨어요. 저기 산 중턱에 있는 거고 맨 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교
천정궁의 건물들입니다. 정동영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한 번 만나긴 만났대. 뭐 사진이 있나? 한 번도 안 만났다 그래야 될 건데. 한 번은 만났대. 그런데 이걸 한 번 만난 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동영이가 고향 고등학교 동창, 뭐 전주고등학교 나왔나? 고등학교 동창 7, 8명, 그중에 김희수 회장을 비롯한 7, 8명이 승합차로 어느 날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강원도 여행을 갔다 오다가 서울로 오다 보면은 이제 그 천정궁을 지나게 돼요.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요. 2021년 9월 30일 고교동창 김희수 씨를 비롯한 친구 7, 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통일교의 가평 천정궁 본부를 잠시 방문했다. 이렇게 정동영에게 설명한 거예요.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갑자기 천정궁을 잠시 방문하게 됐다.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자기는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오후 3시경에 윤영호와 또 다른 한 명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얘기를 나눴고, 차 마신 후에 바로 일행과 합류하고 승합차를 동승해서 진주로 귀향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천정궁 아까 보셨죠? 이 천정궁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통일교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일교 홈페이지에는 천정궁에 출입할 때는 통일교 인사가 동행해야 한다. 이게 성지니까 통일교 인사가 동행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최소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소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 아무나 지나가다가 잠깐 들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정동영이가 얘기한 그 김희수라는 사람이 천정궁 방문을 예약하고, 그리고 교내 최고위직인 윤영호에게 미리 알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동영이는 뭐라고 설명했냐? 아이 뭐 친구들하고 강원도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일행 중에 하나가 갑자기 그 천정궁 구경 한번 하고 갈까 해서 잠깐 들렸다 왔다. 이렇게 좀 설명하잖아요. 에이, 얍삽하다. 뭘 그런 걸 그렇게 바로 드러날 걸.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된대. 그러니까 통일교 인사에 안내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대. 대통령실은 여야 불문 수사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 관계자는 이게 이재명이가 한 말이에요. 이재명이는 여야 불문 엄정한 수사를 해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대통령 관계자는 아이 본인들이 더 잘 알 테니까 그에 맞춰서 합당한 처리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합당한 처리를 한 게 전재수인 거예요. 그래서 10시간 만에 잽싸게 사표 수리했어요. 그 정동영이는 어떻게 할지 한번 같이 봐야죠. 국민의힘은 통일교 민주당 게이트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장동영 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 이재명의 사전 보고 여부, 그리고 국무회의 이재명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그래서 특검을 당대표 장동영 대표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날 민중기 특검 전 재수 그리고 민주당 전 현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통 빙산은 물 밑에 90%, 물 밖에 나와 있는 게 10%라고 하는데, 이 통일교 민주당 게이트는 물 밑에 99%, 물 위에 1%. 근데 이 물 위에 잠깐 솟아오르는 1%를 민중기가 넉 달 동안 꽉 눌렀던 거예요. 물 밖으로 못 나오게. 그러다가 민중기 이자부터 지가 튕겨나가게 생겼어요. 이 거대한 통일교 민주당 좌파 게이트, 이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책임자 처벌까지 가기 위한 국민의힘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